안녕하세요, 유범진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그 품질 조건으로 시작했던 그 무역 계약 조건의 그 세 번째 가격 조건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처음 봤던 게 우리 요거였죠. 우리 무역 계약의 8대 조건. 8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지난 영상에서 봤을 때 품질 조건,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 과부족 용인 조항 같은 거 나왔었던 그 수량 조건 봤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좀 단위가 넓습니다. 3번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인데서 말하는 가격 조건은 실질적으로 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정하는 조건인데 이거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 가격 조건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가격 조건을 셀러와 바이어 간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형태 중에서 골라 쓰는 개념이에요. 그 정해진 형태에서 이 정형화된 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큰 틀로 한번 여기서 볼게요. 정형 거래 조건이라 그래요. 정형 거래 조건. 가격과 관련된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그걸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 거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진 게 국제적으로 쓰이는 인코텀즈라는 거예요. 인코텀즈. 이 정형 거래 조건을 붙여진 정식 명칭이 인코텀즈. 인코텀즈라는 것이고요. 인코텀즈라는 매뉴얼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협의하여서 조건을 선택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건은 무엇을 배우시면 되냐면 인코텀즈를 학습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코텀즈는 현재 기준으로 2022 시행 중인데 실제로 2000 버전 이후 2010, 즉 2010 버전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0 버전이 기반되어서 몇 가지가 개정된 게 2020이에요. 그래서 2020이 싹 뒤집어져 가지고 새롭게 2020이 나온 게 아니라 2010을 기반으로 몇 가지 수정된 사항만 반영된 게 2020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0을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학습 내용이 있은 후 거기에서 개정된 내용만 얹어주면 2020은 그대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은 2010을 먼저 학습, 즉 선행이 돼야 되고요. 이 선행이 다 끝나면 뒤이어서 2020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인코텀즈 20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명명하다 보니까 이 조건은 총 11가지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1가지. 인코텀즈에는 11가지의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11가지는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컨셉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7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7가지와 4가지로 구분됩니다. 7가지와 4가지를 구분 짓는 기준점은 운송 방식에 따른 분류예요. 두 가지를요, 운송 방식에 따라서 7가지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4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1가지 모두가 동일한 운송수단만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7가지는 일반적으로 복합 운송 방식이라는 운송 수단이에요. 복합 운송 방식. 복합 운송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한 몇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최소 2 이상. 자동차와 철도, 뭐 항공기와 선박 이렇게 두 가지의 운송이 최소 2가지의 운송이 결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게 복합 운송 방식이고요. 4가지는 해상 운송 전용 방식이에요. 해상 운송 전용 방식.
해상 운송 전용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오롯이 어떤 운송 수단만 쓰이는 거예요? 선박만 사용된다라는 거. 선박만, 오직 선박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선박만. 네, 이렇게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가지가 2020으로 개정되면서 뭐 조건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 조건들 중에서 몇 가지의 방법에 그 내용이 살짝 바뀌었지 대단히 많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로는 인코텀지는 먼저 기본적으로 11가지의 총 개념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일단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지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은 출제 비중이 실질적으로 조금 이 조건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 뒤에 후순위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11가지 방식 중에서 7가지와 4가지 중에 7가지 방식, 즉 복합 운송 방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칠판 좀 지워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인코텀즈의 이제 11가지 조건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이제 인코텀즈의 11가지 조건인데 잘 보시면은 인코텀즈 2010이에요. 지금 현재 2010이고요. 이제 보시면 7가지 중에서 제목을 먼저 제목과 그다음에 한글 제목까지 같이 갈게요. 일단 이 제목은 길어요. 원래는 긴데 이거를 이제 3가지 문자로 압축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EXW라고 해서 X웍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풀네임 자체만으로 문제를 오답을 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설명이 되는 거고요. 먼저 EXW는요 공장인도 조건이라고요. 공장인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FCA.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에 붙이셔야 돼요. FCA라고 해서요 운송인 인도 조건. 사실 영문 약자와 한글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지만 이 멘트가 의미하는 거를 인지하시면 좀 더 문제를 좀 가늠하기가 쉬워집니다. 내용 가늠하기가. 두 번째는요 CPT가 돼요. CPT라고 해서 운송비 지급 조건이라고 할게요. 운송비 지급 조건. 네. 그 다음에 이제 CIP라고 할게요. 얘는 잘 보시면은 운송비 그리고 보험료 지급 조건인데 그 전에 잠깐만 I란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운송비 그다음에 보험료 운송비 보험료 지급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보험료라는 거 좀 포커스 맞춰주시고요. 왜 제가 I에다가 동그라미를 했고 보험료에다가 빨간색으로 썼냐면은 보험이 영어로 인슈런스라 그래요. 인슈런스라 그래요. I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인슈런스의 I를 의미를 합니다. 인슈런스의 I를 의미를 해요. 따라서 I가 들어간 건 모든 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걸 일단 깔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DAT라고 해서 터미널 인도 조건을 보겠습니다. 터미널 인도 조건. 네. 터미널 인도 조건. 네. 터미널 인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요. DAP
DAT 다음은 DAP. 그래서 터미널이라는 건 T가 터미널을 말하는 거고요. T 앞에는 장소 앞에 쓰는 전치사 at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P 역시도 장소입니다.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장소냐면은 도착 장소라고 해요. 도착 장소, 목적지에 있는 도착 장소 인도 조건. 도착 장소 인도 조건입니다. 네. 도착 장소 인도 조건. 네.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 7가지 마지막에 DDP DDP라고 해요. DDP라고 해서 이거는 딜리버리 듀티 페이드라고 듀티는 이제 세금 즉 수입 시 내는 세금 관세를 얘기하는데요. 관세 지급 조건이세요. 관세 지급 조건. 관세 지급 조건. 일단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영문 약자와 한글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세요. 기본 중에 기본.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7가지 가져가시는데 7가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7가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 몇 가지를 언급하고 말씀드릴게요.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하고요. 네. 먼저 인코텀즈 2010은 즉 인코텀즈는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항상 우리 뭐 할 때 철수는 영희는 이렇게 주어가 시작되듯이 인코텀즈도 늘 시작되는 주어는 셀러예요. 셀러이즈, 셀러이즈, 셀러이즈라고 해서 첫 번째 잘 보시면 인코텀즈는요. 첫 번째 누구 위주로 서술된 거예요? 셀러, 매도인 위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셀러, 예, 요거 셀러, 예, 셀러 요거 이제 매도인 위주 서술이에요. 셀러 이제 여기 매도인 위주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거 화면에 잠깐만. 이거 좀 잠깐 좀 이래서 이게 화면이 잘리네 이게. 첫 번째 보시면은 네. 여기 이랬어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네. 중요한 때는 무슨 표시? 당구장 표시죠? 네, 요거는 셀러 위주의 서술이에요. 두 번째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국제무역이다 보니까 운송계약이, 그러니까 운송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 운송계약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관건. 자, 보세요. 운송계약인데, 잘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 건 운송계약 주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조건에 따라서 상이해집니다. 잘 보세요. EXW 앞에 E가 들어가죠. 이걸 E조건이라 그래요. FCA 앞에 F로 시작하는 것들은 F조건이라 그래요. CPT, CIP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4가지 조건에서도 C로 시작하면 C조건이라고 그러고요. DAT, DAP, DDP D로 시작하는 조건은 D조건이라고 그냥 앞글자로 부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은 E조건이랑 F조건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C조건이랑 D조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즉 조건에 묶이는 거에 따라서 운송계약 주체가 정해져 있는 고정 방식이에요. E조건, F조건 지금 EXW와 FCM 알고 계시죠? 4가지에 가면 F조건 2개가 더 나옵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CPT, CIP, C조건 2개 있지만 4가지 조건으로 가게 되면 C조건 2개 또 나와요.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D조건은 여기서만 나와요. E하고 F조건에서는 운송계약 바이어가 합니다.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해요. 고정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바이어는 물건 받는 사람이죠. 물건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운송인이 물건을 실어서 자기한테 갖다 주면 그때 운송비를 지불해요. 아셨죠? 우리 착불도요. 착불이 뭐예요? 받는 사람이 돈 내는 거잖아요. 근데 돈 미리 내요. 물건 도착하면 줘요. 물건이 도착하는 동시에 착불 택배비 지불하듯이
바이어가 운송계약하는, 즉 물건 받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물건이 운송인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때 지불하는 착불 시스템입니다. 착불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후불. 맞죠? 후불이죠. 후불 시스템이에요. 후불 시스템. 후불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영어로는 콜렉트. 콜렉트. 후불은 콜렉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콜렉트 콜. 콜렉트 콜. 네. 그래서 받는 사람, 거는 사람 주제에 받는 사람 보고 돈 내라 그러죠? 맞죠? 본인이 돈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CD는요. 운송계약 주체가 셀러예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정입니다. 고정. 무조건 고정입니다. 네. 잘 보세요. 제가 물건 보내는 사람이에요. 운송비 제가 부담할 거예요. 제가 물건 보내는 사람이면 제가 부담할 거예요. 그럼 물건 당연히 뭐예요? 선불이겠죠? 네, 선불. 선불. 셀러가 운송계약을 하는 CD 조건은 무조건 선불이고요. 선불은 미리 앞서서 지불했다서 프리페이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사실 운송 서류에 콜렉트와 프리페이드가 늘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도 영어도 좀 가져가 주세요. 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미리 말씀드렸지만 I가 들어간 거는 인슈런스다. 인슈런스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이 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볼게요. 셀러 위주로 서술한다 돼 있죠? 잘 보세요. 셀러 EXW는 그러면 공장 인도 조건이니까 누구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셀러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셀러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셨죠? 셀러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셀러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물론 안에 들어가면 더 내용이 있어요. 있지만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미리 결론부터 알고 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FCA 같은 거는요. 운송인 인도 잘못 썼네 제가. 운송인 인도 조건이 운송인 인도 조건인데 운송인 인도 조건인데 잘 보시면은 셀러 입장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래요. 셀러 입장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래요. 근데 잠깐만요. 누구의 운송인이에요? FCA라면은 누가 운송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 F 조건은 바이어가 한다 그랬죠. 지금 바이어. 그러면 이 FCA에서 써있는 운송인 캐리어는 누가 운송계약을 하고 누가 계약한 캐리어라는 거예요? 이 운송인은요? 이 운송인은 바이어가 고용한 운송인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바이어가 고용한 운송인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E하고 F 조건은 운송계약 주체가 바이어입니다. E하고 F로 시작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운송계약 바이어가 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운송인은 바이어랑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에요. 결론. FC 조건은 셀러가 누가 고용한 운송인에게 물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바이어가 고용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주면은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안 와닿으신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CPT 볼게요. 잠깐만. C 조건은 누가 운송계약하는 거였죠? 셀러가 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운송비 지급 조건이라는 거는 적어도 지금 이 C 조건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운송계약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셀러가 한다는 거예요. 셀러가 운송계약을 하면서 뭐도 지급한다는 거예요. 운송비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가 운송비를 지급한다. 근데 아시겠지만 셀러가 운송비를 지급한다는 거는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거고 굳이 이 멘트가 없어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얘를 미리 깔고 들어가자는 거죠. C 조건은 D 조건은 셀러가 운송계약. 그러니까 운송비 지급 조건은 셀러가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CPT에서 P가 뒤로 가고 I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carriage paid to라고 하고 carriage insurance paid라고 하는데 paid to라고 하는데 인슈런스의 I는 보험료입니다. 그럼 셀러가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뭐까지 지불한다는 거예요? 보험료까지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운송비 지급권을 완벽히 숙지하시잖아요. 거기에 무슨 개념만 추가시키시면 CIP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 개념만 추가시키면 CIP 복사하게 부처의 개념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셨고요. DAT 보시면은 터미널 인도 조건이래요. 셀러가 물품을 어디까지 인도해주면 자신의 의무를 완수한 거예요. 터미널인데 무조건 D 조건은 묶어주세요. D 조건 묶어주세요. D 조건 묶어주세요. D 조건 묶어주세요. D 조건 묶어주 적어주세요. 무조건 D 조건은 셀러가 하는 일이 제일 많은 무슨 조건? 목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목적지 인도 조건. 반드시 물품을 어디까지요? 목적지까지 가져다 주는 조건이에요. 목적지 인도 조건. 그럼 반대로 이 D 조건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무슨 인도 조건이겠어요? 목적지까지 굳이 갖다 줄 필요 없으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 되는 거죠. 네. 목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셀러의 모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조건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선적지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 각기 다른 것들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러가 수입국 터미널일까요? 수출국 터미널일까요? 수입국이겠죠. 왜냐? 목적지잖아요. 목적지. 셀러의 목적지가 수출국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무역거다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요. 터미널이라는 건 마치 선박이든 항공이든 내리자마자 거의 바로 있는 장소에 맞죠?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터미널이라는 건. 근데 그 밑에 도착 장소라는 거는 터미널이 아닌 새로운 장소를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곳인데 적어도 터미널보다 더 수입국 내륙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터미널보다 더 수입국 내륙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저기 부산항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DAT로. 근데 만약에 DAP로 하잖아요. 그럼 부산보다는 더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륙 쪽으로. 그래서 도착 장소 인도 조건. 그 다음에 그럼 그만큼 셀러가 터미널보다도 부담해야 되는 구간들이 많겠죠.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여러분 잘 보세요.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은 DAP 개념에서 여기 DAP 개념에서 뭐만 추가된 거예요? 관세를 누가 부담한다? 이거 누구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셀러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죠. 셀러가 뭐를 지불한다? 관세까지 지불한다고 하는 셀러의 일명 최대 의무, 맥시멈 오블리게이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훑어보자면은 공장 인도 조건 같은 거는 셀러가 자신의 물건을 어디에만 갖다 놓으면은 자신의 의무가 다 완료된다 그랬어요? 그냥 자신의 공장 앞에다가 툭 놓고 퇴근하면은 그때부터 그 물건은 바이었거나 마찬가지라는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셀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EXW 셀러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미니멈 오블리게이션, DDP는 셀러가 하는 일이 가장 많다고 그래서 맥시멈 오블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7가지 조건에 대한 제목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이 붙은 제목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은 어떻게 깔려 있는지 요거를 깔고 가시면은 이거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인코템즈 배우신 다음에 문제 푸신 분 중에서 단 한 번도 틀리신 분 못 봤고요. 무역영어 시험 대비할 때는 지금 이 한글 내용이 그대로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제를 잘 풀려면은 한글이 기반돼야 된다는 걸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7가지 조건에 대한 기본 서머리를 딱 했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하나 조건에 대해서 셀러와 바이어의 의무가 어디까지고 그다음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디까지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